뭐 하는 거야?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지금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고 있는 거니? 죄송해요, 할머니. 그런데 이 편지, 너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늦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김정숙 씨는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펼쳐놓고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정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손녀 민지가 학원에서 일찍 돌아와 할머니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8살 민지는 호기심 많은 나이였지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이가 처음 보는 물건들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옛날 사진들이야. 내 엄마 어릴 때부터 더 오래된 것도 있고. 정숙 씨는 먼지를 털어내며 앨범을 한 권씩 쌓아 놓았습니다. 72살. 주름진 손이 조심스럽게 앨범을 다뤘지요. 이 앨범들은 그녀의 일생이 담긴 보물 상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20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지요. 25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두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골동품이네요. 민지가 가죽 표지가 달아 해진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1970년대에 유행했던 검은색 가죽 앨범이었지요. 금박 글씨로 추억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세월에 닳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봐라. 오래돼서 찢어지기 쉬워. 정숙 씨는 창고에서 먼지를 털고 나온 박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신기한 듯 한 장 한 장 넘겼지요.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모서리가 말려 있었고 어떤 것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예뻤네요. 이거 몇 살 때예요? 20살쯤 됐을 거야. 공장 기숙사에서 찍은 거지. 사진 속 젊은 정숙은 단발머리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얼굴이 지금의 민지와 닮아 있었지요. 민지는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기 때 엄마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시골집 마당처럼 보였지요.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한복을 입은 중년 여인, 오른쪽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정숙 씨의 부모님이었지요. 그런데 가운데에는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정숙 씨의 아버지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지요. 외할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외할아버지랑 되게 친해 보이는데. 민지가 사진을 들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정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녀는 사진을 응시했지요.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이야. 정숙 씨는 사진을 빼앗듯 가져가 앨범을 덮어버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치고는 너무 친해 보이는데요. 외할아버지가 어깨동무까지 하고 있잖아요. 옛날엔 다 그랬어. 동네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냈지. 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려서인지 잠시 비틀거렸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할머니가 좀 피곤하구나. 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내일 또 하면 되지.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정숙 씨는 앨범들을 서둘러 박스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검은색 가죽 앨범은 제일 아래쪽에 깊숙이 넣었지요.
민지는 이상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뭔가 숨기는 거 있죠? 무슨 소리야? 숨길 게 뭐가 있어? 정숙 씨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민지는 더 묻지 않았지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그 낯선 청년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지요.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스에서 그 앨범을 다시 꺼냈지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겨 그 사진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본 사진 속 청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구 오빠. 정숙 씨의 입에서 50년 만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상구. 그녀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이었지요. 그는 같은 마을에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정숙 씨보다 4살 위였지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큰 정미소를 운영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상구는 늘 정숙 씨를 여동생처럼 아꼈습니다. 책도 빌려주고 서울 구경도 시켜주었지요. 정숙 씨가 19살 때 마을 유지 집안과 혼담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겼고 상구가 나서서 도와주려 했지만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녀는 사진을 앨범에 넣고 다시 박스 깊숙이 묻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거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어렴풋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지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너 왜 안 자고 있니? 물 마시러 나왔다가. 할머니도 못 주무셨어요? 민지는 할머니의 빨간 눈을 보고는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낮에 그 사진 때문이죠? 그 아저씨가 누구예요? 정말 궁금해요. 정숙 씨는 손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지요. 호기심 많고 정의감 있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언젠가는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직 할머니가 준비가 안 됐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지요. 그 사진 속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도시는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50년간 묻어둔 비밀이 곧 세상 밖으로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지요. 남편은 신문을 읽으며 밥을 먹었고 민지는 학교 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앨범 정리하실 거예요? 민지가 가방을 매며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지요. 아니, 오늘은 좀 쉬려고. 할머니가 피곤해서. 그럼 제가 학원 끝나고 와서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됐어. 내 공부나 열심히 해. 정숙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민지는 이상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보더니 현관으로 나갔지요.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남은 정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가 없었지요. 자꾸만 어제 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지요. 19살 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던 최 부잣집 아들과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지요. 정숙 씨네 집안은 가난했지만 그녀가 예쁘고 똑똑하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잣집 며느리 자리를 노리던 다른 집안에서 정숙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짓말이었지요. 마을은 작았고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그때 나서서 정숙 씨를 변호해 준 사람이 바로 한상구였습니다. 그는 정숙 씨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동분서주했지요. 하지만 딩동 초인종 소리에 정숙 씨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김 여사가 서 있었지요. 정숙 씨, 오늘 복지관 안 가요? 아, 깜빡했네요. 금방 준비할게요. 정숙 씨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일주일에 2번씩 나가고 있었지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지요. 어머, 정숙 씨 오늘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파?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 정숙 씨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래교실이 시작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요. 한편 민지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원은 잠시 빼먹기로 했지요. 할머니가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가서 어제 그 박스를 찾았지요. 다행히 박스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민지는 박스를 열고 그 검은색 앨범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겨 어제 본 사진을 찾았지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선명했지요. 잘생긴 편이었고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정말 친해 보였습니다. 민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더 뒤적였지요. 혹시 그 청년이 나온 다른 사진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앨범 뒤쪽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였지요. 보낸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 받는 사람에는 정숙 양이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편지를 읽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요.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지요. 정숙 양,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편지는 거기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없었지요. 민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정숙 씨가 무서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지금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고 있는 거니? 정숙 씨는 민지 손에서 편지를 빼앗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죄송해요, 할머니. 그런데 이 편지,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정숙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지는 할머니가 이렇게 화내는 것을 처음 봤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숨기니까 저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다고 남의 인생을 들춰봐도 되니? 이건 할머니 개인적인 일이야.
정숙 씨는 편지와 앨범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할머니도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지도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민지야, 세상엔 묻어두는 게 더 나은 일들이 있어. 다시 꺼내봤자 아픔만 되살아나는 기억들이 있단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더 알고 싶어요.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정숙 씨는 손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 사람은 한상구라는 사람이야. 우리 동네에 살았던 오빠였지. 정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지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지요. 좋은 사람이었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남을 도우려다가 정숙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요. 할머니를 도우려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숙 씨는 일어났습니다. 앨범과 편지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요. 민지는 할머니를 따라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구 오빠 미안해요. 내가 그때 더 강했더라면.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그날 밤의 빗소리 같았지요. 50년 전 상구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왔던 그 비오는 밤. 정수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 결백을 꼭 증명할 거야. 그것이 상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상구는 큰 사고를 당했지요. 진실을 밝히려고 증거를 찾으러 가다가 정숙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둔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지요. 한상구, 이 사람이 누구일까?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내일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가 물어보기로 했지요.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치 5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았지요. 정숙 씨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상구가 혼자 찍힌 사진이었지요. 젊고 환한 미소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줘야 하는 걸까요, 오빠?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민지가 또 물어볼 것이 분명했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상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 아픈 기억과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지요. 새벽녘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지요.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그동안 너무 오래 혼자 간직했어요. 아침 일찍 민지는 할머니가 아직 잠든 사이에 집을 나섰습니다. 교복 대신 평상복을 입었지요.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동네 노인정은 아파트 단지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지요.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학생이 여긴 웬일이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민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 할머니 손녀 민지예요. 아, 정숙이 손녀구나. 근데 학교는 안 가고? 오늘 시험이 끝나서 일찍 끝났어요.
민지는 거짓말을 하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찍어둔 사진을 보여드렸지요. 혹시 이 사진에 있는 분 아세요? 저희 외할아버지 옆에 있는 젊은 남자분이요.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건 어디서 난 사진이니? 할머니 앨범에서 봤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도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이 사람은 한상구 아니야? 정미소 하던? 맞아, 한상구야. 그때 그 사고로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민지를 힐끗 보더니 입을 다물었지요. 무슨 사고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지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얘야, 이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할머니한테 직접 물어봐. 할머니는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민지의 간절한 눈빛에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일이야. 그때 너희 할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썼지. 한상구는 그걸 풀어주려고 애썼고 어떤 누명이었어요? 그건 우리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결혼이 깨질 뻔한 큰일이었지.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한상구는 좋은 청년이었어. 너희 할머니를 친동생처럼 아꼈지.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기 어려운 듯 했지요. 민지는 노인정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지요. 할머니가 무슨 누명을 썼을까? 그리고 한상구는 왜 사고를 당한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혹시 옛날 신문에 관련 기사가 있을까 싶어서였지요. 도서관 지하 자료실에는 오래된 신문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1970년대 지역 신문을 찾기 시작했지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고 계속 뒤졌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지는 드디어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정미소 청년 새벽 산길에서 추락사. 기사는 짧았습니다. 한상구라는 이름과 나이, 사고 장소만 간단히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다음날 신문들도 찾아보았지만 후속 기사는 없었습니다. 마치 그 사건이 갑자기 묻혀버린 것처럼요. 한편 정숙 씨는 민지가 없는 것을 알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해보니 결석했다고 했지요.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 애가 어디 간 거야? 정숙 씨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지가 혼자서 무언가를 알아내려 하는 것 같았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니? 학교는 왜 안 갔어? 할머니, 한상구 씨가 산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셨다면서요? 정숙 씨는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지요. 내가 어떻게 그걸? 도서관에서 옛날 신문을 봤어요. 그리고 노인정 어르신들한테도 들었고요. 정숙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50년 동안 피해 다녔던 진실이 결국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민지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정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19살 때야. 최 부잣집 아들과 혼담이 오가고 있었지. 그런데 다른 집안에서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 내가 상구 오빠와 사귄다고. 그게 거짓이었어요?
당연히 거짓이지. 상구 오빠는 날 동생으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지. 우리가 자주 함께 다녔거든.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구 오빠가 나서서 해명하려 했어. 우리 사이는 깨끗하다고. 그런데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지. 가짜 증거요? 편지야. 내가 상구 오빠한테 쓴 것처럼 꾸민 연애 편지. 그걸 최 부잣집에 전했어. 민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상구 오빠는 그게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 진짜 범인을 찾아내려고. 그날 밤도 증거를 찾으러 산에 있는 절로 갔지. 거기에 범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 정숙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어. 누군가 일부러 오빠를 그곳으로 유인한 거야. 그리고요? 산길에서 떨어져서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됐어. 정숙 씨는 흐느꼈습니다. 50년 만에 터져나온 울음이었지요. 민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지요. 할머니, 그 범인은 누구였어요? 몰라.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 경찰도 그냥 사고로 결론 내렸지. 증거가 없었거든. 정숙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서울로 도망치듯 떠났어. 상구 오빠 어머니께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너무 죄송하고 무서웠거든. 할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빠가 나 때문에 나를 도우려다가 정숙 씨는 다시 울먹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의 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온 것이었지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너도 왜 울어? 아빠. 민지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숙 씨는 차분히 5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가족들은 놀라면서도 정숙 씨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기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민지가 알아버렸으니 차라리 다행이야. 정숙 씨는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이제 알았으니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할머니는 이제 그 일을 묻고 싶어.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여전히 뭔가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 한상구 할아버지,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세요?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내 또래시니까. 혹시 그 집안 후손들은요? 정숙 씨는 놀라 민지를 보았습니다. 왜 그걸 묻니? 그분들께라도 할머니가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사 인사도. 정숙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요.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그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민지는 인터넷으로 한상구의 후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소, 한상구, 1970년대. 여러 키워드로 검색했지요. 그러다가 한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한상구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이었지요. 민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주인은 한상구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누군가를 도우려다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였는지, 왜 그러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할머니도 그 일을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민지는 망설이다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한상구 어르신에 대해 아십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연락 주시겠어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정말이신가요? 꼭 만나고 싶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혼자 만나보기로 했지요. 할머니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시내 찻집이었습니다. 민지가 들어가니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놀랍게도 그는 사진 속 한상구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구의 손자 한준호입니다. 저는 김정숙 할머니의 손녀 민지예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물었지요. 김정숙, 혹시 저희 할아버지가 도우려던 그분이신가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지요. 준호 씨는 듣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알게 됐네요. 할아버지가 왜 그날 밤 산에 가셨는지. 죄송해요. 저희 할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다운 일이었어요. 준호 씨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일기예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 것인데. 여기 보세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정숙이를 꼭 지켜야 한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일 밤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상구는 정말로 할머니를 지키려다가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만나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꼭 뵙고 싶습니다. 민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5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화해의 길이 열린 것 같았지요. 이제 할머니에게 어떻게 말씀드릴지만 남았습니다. 민지는 찻집에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한준호 씨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이제 할머니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숙 씨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지요.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밥은 먹었니? 네. 할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숙 씨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손녀를 보았습니다.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았지요. 할머니, 한상구 할아버지 손자분을 만났어요. 정숙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뭐라고? 내가 왜? 할머니가 평생 짊어지신 짐을 내려놓으셨으면 해서요. 그분도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할머니, 그분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세요. 할아버지가 왜 그날 밤 산에 가셨는지. 민지는 수첩에서 찍어둔 일기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지요. 정숙이를 꼭 지켜야 한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정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지요. 오빠, 상구 오빠. 민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 씨는 민지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지요. 마치 오래전 빚을 갚으러 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준호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구의 손자 한준호입니다. 저는 김정숙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에서 상구의 모습이 보였지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자리에 앉은 정숙 씨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저야말로.
상구 오빠가 저 때문에.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어머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준호 씨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사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하셨죠.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상구의 모습들이 있었지요. 정미소에서 일하는 모습, 동네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참 좋은 분이셨어요. 늘 남을 도우려고 하셨죠. 정숙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정의로운 분이셨다고. 준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정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제가 19살 때였어요. 최 부잣집과 혼담이 오가고 있었는데 정숙 씨는 차분히 그날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거짓 소문, 조작된 편지, 상구의 도움, 그리고 그 비극적인 밤까지. 상구 오빠는 진짜 범인을 알아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산에 있는 절로 증거를 찾으러 간다고.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군요. 네. 누군가 일부러 오빠를 그곳으로 유인한 거예요. 아마 진실이 밝혀지는 걸 막으려고. 준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경찰도 그냥 실족사로 결론 지었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공간을 채웠지요. 어머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구가 지키려던 사람이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고. 그게 상구가 원했을 거라고. 정숙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끝까지 원망 한마디 안 하셨죠. 제가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미 충분합니다. 어머님이 잘 사셨다는 것만으로도요. 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구와 닮은 따뜻한 미소였지요. 어머님,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할아버지 산소에 함께 가실 수 있나요? 정숙 씨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님을 뵙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민지, 준호 씨와 함께 상구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고향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있었지요. 정숙 씨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오빠, 정숙이에요. 50년 만에 왔네요. 바람이 불어 주변의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무서웠어요. 쟤 때문에 오빠가. 할머니. 민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책하지 마세요. 한상구 할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막걸리를 무덤 앞에 부었지요. 오빠가 좋아하던 막걸리예요. 고향 막걸리. 준호 씨도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머님을 모셔왔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산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만 들려왔지요. 정숙 씨는 무덤가의 풀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잘 살았어요. 좋은 남편 만나고 예쁜 딸들도 낳고 손자, 손녀도 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상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이제야 오빠한테 이 말을 할 수 있네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정숙 씨는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이제 우리도 인연이잖아요. 민지가 할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음 편하신 거죠? 그래. 50년 만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지요. 민지야. 네, 할머니.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이 짐을 지고 갔을 거야. 할머니가 용기를 내신 거예요. 정숙 씨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 앨범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구나. 상구 오빠 사진도 숨기지 않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숙 씨는 한준호 씨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정숙 씨가 한결 밝아진 것을 느꼈지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큰딸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셨으니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정숙 씨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 딸들, 사위들, 손자, 손녀들. 모두가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상구 오빠가 지켜준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이제야 그 은혜에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게 됐구나. 며칠 후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어머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세요. 상구의 부인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아직 정정하다고 했지요. 정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호 씨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백발의 노부인은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지요. 당신이 정숙 씨군요.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영감이 자기 신념대로 산 거지. 노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이제야 남편이 왜 그날 밤 그곳에 갔는지 알게 됐으니. 두 노인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화해였지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우리 나이에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 그러고 싶어요.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와 그 검은색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지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상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도 미소를 지었지요. 오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민지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는 거 어때요? 그래, 그러자. 이제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요.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벽에 새로 건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상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차 드세요. 민지가 따뜻한 녹차를 가져왔습니다. 정숙 씨는 손녀를 다정하게 바라보았지요. 민지야, 할머니가 고마운 게 있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그 사진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갔을 거야. 민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지요. 일주일 후 정숙 씨네 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준호 씨 가족이었지요. 준호 씨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까지 함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 씨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식탁 가득 놓였습니다. 잡채, 갈비찜, 각종 나물들. 모두 상구가 생전에 좋아했다던 음식들이었지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준호 씨의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드리는 제사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하며 두 가족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구의 이야기, 그 시절 마을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삶 이야기까지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의 어머니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떠났으니 원망하지 말라고. 그게 당신답다고.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정숙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준호 씨의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영웅이셨나요? 정숙 씨는 소년의 맑은 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진짜 영웅이셨단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영웅이지.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덧붙였지요. 그리고 그런 정신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거야. 너희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며칠 후 정숙 씨는 민지와 함께 고향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50년 만의 방문이었지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옛 정미소 자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상구 오빠네 정미소가 있던 곳이야. 이제는 작은 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정숙 씨는 옛날을 떠올렸지요. 저 길로 오빠가 쌀 포대를 실어 나르곤 했지. 힘든 일인데도 늘 웃으면서. 마을 노인정에도 들렀습니다. 정숙 씨를 알아본 몇몇 노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정숙이 아니야? 세상에 이렇게 다시 보다니. 네, 오랜만이에요. 한 할머니가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그 일 우리도 다 알았어. 내가 억울하다는 거. 한상구가 내 편을 든 게 옳았다는 거.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아팠지. 내가 그렇게 갑자기 서울로 떠나버려서. 정숙 씨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도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 50년 만에 고향에도 떳떳하게 갈 수 있게 됐구나. 그로부터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준호 씨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지요. 어머님, 큰일이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인데. 어쨌든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준호 씨는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저희 어머니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하셨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물건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사진, 그리고 수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준호 씨가 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상구의 글씨로 빼곡히 무언가 적혀 있었지요. 최 부잣집 둘째 며느리 박씨, 정수기를 모함한 편지를 쓴 사람, 필적 대조 완료, 증인 확보. 정숙 씨는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이런, 오빠가 범인을 알아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밤 박 씨가 산중절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 현장을 잡아야 한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가신 이유가 이거였어요. 정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구는 정말로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이 자료를 어떻게 할까요? 정숙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관련된 사람들도 대부분 돌아가셨을 테고. 하지만 어머님의 명예가, 제 명예는 이미 회복됐어요. 상구 오빠가 절 믿어줬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 자료는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의로움을 증명하는 기록이니까요.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두들 놀라면서도 안도했지요.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네요. 남편이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는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왔지요. 새 앨범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예요. 우리 가족 사진이랑 한상구 할아버지 가족 사진을 함께 정리했어요. 앨범을 펼치니 첫 페이지에는 그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근에 찍은 두 가족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도 인연은 이어지는 거잖아요. 민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감동적이었지요. 민지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 이제 이 이야기를 제 아이들한테도 전해줄 거예요. 진실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요. 정숙 씨는 손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상구 오빠가 지켜준 것은 단순히 자신만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후손들, 이 아름다운 인연까지도 지켜준 것이었구나. 다음 날은 상구의 기일이었습니다. 두 가족은 함께 산소를 찾았지요. 정숙 씨는 준비해온 꽃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오빠,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려요. 감사했어요. 정말로 감사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지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민지가 할머니의 팔을 꼈습니다. 할머니, 우리 매년 같이 와요. 그래, 그러자꾸나. 산을 내려오며 정숙 씨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햇살이 무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오빠, 이제 정말 안녕.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지요. 오히려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쓰는 일기였지요. 오늘 긴 여행을 끝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게 맞겠다. 상구 오빠가 남긴 것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세월을 넘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에게 차를 가져다 드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사람의 진심은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는 생각.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와 손녀는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네, 할머니.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상처도 아물게 돼. 네, 기억할게요. 정숙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숙 씨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지요. 이 모든 것이 상구 덕분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막내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너희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할머니,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로 정숙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지요. 50년의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도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상구를 만났지요. 젊은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수가 잘 지냈니? 네, 오빠. 잘 지냈어요. 오빠 덕분에요.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난 후회 없어. 오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꿈에서 깬 정숙 씨는 눈물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